커비 스윈먼은 벨린저라는 남자의 저택에 찾아옵니다. 그에게 아주 특별한 의뢰를 받았기 때문이죠. 세상의 절대적 종말, 현재까지 단 한 번 시체스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으며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의 폭력 사태로 인해 영화제 이후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사실상 전설 같은 영화. 벨린저는 엄청난 영화 수집광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영화제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영화는 감상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영화를 찾아달라고 부탁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스윈먼은 난색을 표합니다. 실제로 그 존재조차 불분명한 영화를 찾는 게 가능은 할까요? 영화의 존재에 불신을 표하는 스윈먼에게 벨린저는 아주 놀라운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바로 수집품 중 하나로 그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였죠. 어쩌면 벨린저는 진정으로 수집에 미쳐버린 인간일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그는 스윈먼이 현재 재정적으로 얼마나 쪼들리고 있는지 그 사정까지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뿌리치기엔 너무나 큰 유혹에 그의 손을 맞잡은 스윈먼. 하지만 그가 영화의 존재에 조금씩 다가갈 때마다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영화를 포함한 대부분의 창작물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창작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 혹은 의도가 있어요. 공포영화라면 영화 속 세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보여주면서 역설적으로 그걸 지켜보는 자신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겠죠. 담배자국 에피소드는 얼핏 보기엔 존 카펜터 감독의 전작 매드니스와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이 존재합니다. 주인공이 의뢰를 받아 미지의 창작물을 찾는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무시무시한 일을 겪는다는 스토리라인은 사실상 쌍둥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이 닮아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더 재미있으면서도 저에게 피부로 와닿았던 건 담배자국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영화는 공포영화 매니아들에게 감독이 하고자 하는 말을 직접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이 영화는 픽션이면서 현실의 요소를 여러 가지 채용하고 있습니다. 극중 등장하는 시체스 국제영화제는 실제로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호러 판타지 영화제이죠. 게다가 호러영화 매니아들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감독 다리오 아르젠토의 영화 프로폰도 로쏘가 등장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영화의 현실성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현실과 픽션의 벽을 부셔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흉흉한 괴소문이 도는 영화를 추적하는 주인공 스윈먼과 죽기 전에 그 영화를 봐야만 한다는 벨린저의 모습은 지금도 인터넷에 떠도는 영화를 추적하는 시네필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바로 지금 이 영화를 리뷰하는 저와 그걸 보는 당신이요. 어쩌면 저에게 영화 리뷰를 요청하셨던 분들도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보통 우리는 호러 영화를 볼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그냥 영화에 불과할 뿐이야 라고. 하지만 감독은 여기서 조금은 불경한 설정을 집어넣습니다. 영화라는 매체가 현실과 픽션의 경계를 넘어오는 것도 모자라서 감상자의 현실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요. 게다가 그 영화가 다른 장르도 아닌 호러 영화라면 제목이기도 한 담배자국은 필름에 인위적으로 만든 흔적입니다. 영사기사들이 이 자국을 보고 필름의 다음 릴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남긴 일종의 배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 담배자국은 필름과 필름을 서로 잇는 것처럼 픽션과 현실의 경계를 서로 이어주는 도구로서 작동합니다. 극중에서 스윈먼이 환상을 보거나 할 때 나타난 건 그러한 이유에서였죠. 또한 이 담배자국으로 인해서 스윈먼이 처한 현실이 바뀌는 것 역시 마치 필름을 갈아 끼운 것처럼 진행되는 연출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쩌면 스윈먼이 이 영화의 존재를 찾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의 추적곡도 또 하나의 영화가 되어버린 걸지도 모릅니다. 스윈먼의 아내는 영화 시작 시점에서 이미 자살한 것으로 나옵니다. 어쩌면 그녀의 존재는 일종의 트리거 워딩을 암시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영화가 아무리 현실을 모방한 픽션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누군가에겐 트라우마를 건드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니까요. 첫 시작에서
영화의 소유자에 따라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대사는 스윗머니 찾아간 남자가 그의 눈앞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면서 스너프 필름을 만드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그는 자신의 스너프가 예술이라고 떠들어대지만 뭐가 어찌됐건 간에 범죄는 범죄에 불과할 뿐입니다. 영화가 결국 극한의 자극만을 쫓아간다면 그것이 스너프 필름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 수 있냐며 반면교사격으로 보여준 장면 같아요. 그리고 이건 세상의 절대적 종말의 한 장면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감독인 존 카펜터가 탁월한 이야기꾼이기에 이것도 어디까지나 영화일 뿐이다 라는 일종의 쿠션 효과를 넣어놨어요. 앞에서 말한 담배 자국으로 상황이 바뀌는 연출이 그렇죠. 또한 감독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음산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공포와 미스테리를 고조시키고 후반부에 폭발시키는 연출은 이 에피소드가 가장 돋보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영화에 얽힌 전설보다는 규모가 작긴 하지만 오히려 무리하게 스케일을 키우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들의 파멸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이 이 영화에 가장 어울리는 결말이 아니었나 싶네요. 비록 케이블 TV에서 방영한 시리즈의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어지간한 연출력으로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거장의 저력을 보여주었음을 알리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